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오늘 정규 방송에서는요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서클 코어웨이브 투자 진행하는 거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IPO 투자를 위한 필수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VWAP이죠. 어제 VWAP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더 진보된 형태고요. 이거를 꼭 아시면 사실은 IPO 종목 투자하시는데 굉장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클 전략 저희가 두 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마진 전략이죠. 총자산의 6% 투자한다고 그랬고 지금 1%만 편입되어 있고 200입을 87전 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쭉 매수 주문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서클 모습입니다. 여기 날짜가 또 23일인데 덜쳤습니다만 188불 88전에 저희가 매수 주문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요 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VWAP 선입니다. AVWAP 선입니다. 처음서부터 찍은 AVWAP 선인데 이거 보시면 서클이 AVWAP 선을 타고 그대로 오르고 또 거기 부딪히면 또 올라오고 거기 부딪히면 또 올라오고 이거를 진행해 왔죠. 그래서 여기 치면 저희는 매수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는 202불 41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AVWAP 매수 전략입니다. 총 자산 2% 투자할 거고 188불 88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리스크는 ATR만큼 리스크 건다고 그랬죠. 26불 55전 해서 126불 33전에 스탑 주문 들어가 있고 타겟은 216불 68전 즉 리스크의 한 배 정도 타겟을 합니다. 해서 현재 주문은 사자 주문, 거기다가 타겟 주문, 스탑 로스 주문 이렇게 동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좀 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웨이브입니다. 이것도 두 개의 전략이 가동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1차 진입은 125불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진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112불 40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 오면은 절반은 매수 단가에 도달하면 팔 거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이것도 AVWAP 돌파 전략입니다. 총 자금의 20%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고선이 지금 154불 37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코어웨이브 또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코어웨이브도 첫날에 이 AVWAP이라는 지표를 찍으면은요 그거를 돌파해서 지금 쭉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서히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또 AVWAP 지표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요 점점 좁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핀치라고 그러는데 요건 지금 AVWAP 설명드리면서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아랫단은 109불 45전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 126불 05전 어제 찍었고 현재 112불 40전에 저희 매수 주문 기다리고 있고 154불 37불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는 추격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AVWAP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걸 바로 아실 겁니다. 어제 VWA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에 정말 유용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진화 버전인 앵커드 VWAP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는데요. 이건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꼭 터득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그마 IPO가 곧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많이 활용할 지표이기 때문에 꼭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을 사람들로 붐비는 데인데요. 거대한 재래시장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재래시장을 생각해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 초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지금 사야 해요. 이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 우리는 특정 상품의 진짜 공정한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하루 중 첫 거래 가격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거래 가격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일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가격이 시장의 진정한 가격에 가장 가깝겠죠. 왜 그럴까요?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인 가격대야말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합의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WAP이라는 지표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VWAP은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뚝 하고 리셋이 됩니다. 마치 매일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애플이 어제 저녁 실적 발표에서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애플이 장사를 잘하는구나. 주가가 더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VWAP은 그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앵커드 VWAP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계산을 시작할지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작점을 앵커, 즉 닻을 내린다 해서 앵커라고 부릅니다. 의미 있는 특정 지점에 계산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다 시작해서 앵커드 VWAP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또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또 그렸고, 그래서 시작점을 달리하면 앵커드 VWAP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은 뭐 일반 VWAP과 똑같습니다. 누적 가격 거래량하고 또 누적 거래량으로 나눈 거죠. 어제 배웠던 공식 그대로인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일반 VWAP은 매일 아침 9시에 누적 계산을 시작해서 하루면 끝난다. 근데 앵커드 VWAP은 우리가 아까처럼 클릭해서 닻을 내리는 데부터 누적 계산을 시작하고 계속 진행을 한다. VWAP은 하루짜리, 앵커드 VWAP은 여러 날 계속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를 생각해 보면 50일 이동평균선, RSI,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은 진짜 객관적입니다. 200일 이동평균 다 객관적으로 똑같이 쓰죠. 제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찍으면 다른 분이 200일 이동평균선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앵커드 VWAP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제가 앵커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의 앵커드 VWAP하고 다릅니다. 왜? 다른 분은 또 다른 데다 찍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체 어디에 앵커를 설정해야 할까요? 이게 앵커드 VWAP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나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테슬라가 갑자기 우리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됐어요 하고 발표하는 순간, 혹은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가 예상보다도 5배 더 큽니다 하는 발표를 하는 순간, 이런 때는 뭐가 되느냐?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회사에 대한 생각과 뷰가 바뀝니다. 기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 그냥 뭐 고점 찍었다 저점 찍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최대 탐욕 지점, 이런 게 이제 꼭지죠. 모든 사람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런 게 이제 고점을 찍는 거고요. 저점은 뭐냐? 지난 4월 달이었죠. 최대 공포 지점. 야, 이거 전세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공포심이 치닫는 순간, 거기가 또 이제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앵커 포인트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이것도 중요하고요. 거래가 폭증하는 순간, 거래가 폭증해야 되는 건 뭐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그만큼 그 가격에 거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갭 상승과 갭 하락, 이것도 뭐냐? 갭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중요한 거고, 혹은 또 혹자들은 기간으로도 정합니다. 연초 대비, 뭐 분기초 대비, 월초 대비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앵커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앵커 VWAP이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앵커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럼 여기에 클릭을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앵커 VWAP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4월 저점이거든요. 와, 4월의 최저점, 여기는 공포스러웠던 자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맥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클릭해서 VWAP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초에서부터는 어떻게 움직였겠는가 해서 연초를 또 클릭하면은 그 AVWAP 선이 또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게 중요한 AVWAP 포인트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를 클릭해서 AVWAP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치고 또 올라가고, 그럼 이렇게 돌파할 때 또 매매를 하겠죠. 또 갔다가 AVWAP 선을 또 치고, 그래서 또 올라갈 때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또 AVWAP 선을 뚫렸다가 다시 돌파할 때, 이때 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AVWAP 선을 활용하면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듀오링고라고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이때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한 맥점이다 해서 클릭하면 이제 V합선이 쭉 그려지게 되죠. 주가가 그려지면서. 그럼 그걸 타고 한번 쳤고 또 올랐다가 좀 조정받을 때는 V합선을 또 뚫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았다가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았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전부 매수가 가능했다 보고, 여기서도 또 건드렸다가 또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170%가 올랐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식 매수할 때도 이 V합선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맥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V합선을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 그럼 이 앵커드 V합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V합선은 앵커 포인트 이후에 거래된 모든 주식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모든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손익 분기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AV합선보다 위에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 현재 주가가 AV합선의 위에 있다는 것은 앵커 포인트 이후에 평균적인 참여자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아, 내가 참 잘 샀구나, 이런 심리 상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AV합선에 다시 한번 쭉 가까이 오면은 다시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들 테고, 또 못 샀던 사람들은 이제 사러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V합이 좋은 순간에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손실권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주가가 AV합 밑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AV합선에 가까이 온다는 거는 내 손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땡큐 하고는 본전에 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저항 자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시나리오를 적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제 보는 교과서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AV합선이 막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폭등 장세가 오고요. 그래서 보통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냐, 아까도 보셨지만은 V합을 터치를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확인을 될 때 이제 사야 되고요. 똑같이 이거 또 올라갈 때 확인할 때 사야 되고, 이게 점점점 커진다, 그럼 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합도 이제 추세 전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평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돌파를 하면서 아래로 이제 추세 하향으로 또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추세선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AV합선을 같이 보신다면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느냐, 어떤 종목을 살까 팔까 할 때 종목 검색을 할 때 씁니다. 좋은 종목이 없을까? 그럼 V합선을 쫙 분석을 해서 굉장히 좋은 타점이 있는 종목들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도 할 수 있고 매도 전략도 세울 수도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트렌드를 판정해주고, 횡보하는 시장도 판정해주고, 다운 트렌드도 판정해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꼭 상세하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효하실 겁니다. 자, 실전 활용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여기는 서포트 존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저항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오브 인터레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이 관심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V합을 쓰면은, AV합을 쓰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히든 레벨 오브 인터레스트,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자리인데도 이게 이제 인터레스트가 있다 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맥자리를 느끼고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보면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AV합선을 찍습니다. 앵커를 찍습니다. 그럼 주가가 그려지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지지 저항이 어쩔 때는 지지가 저항선으로 바뀌고 저항이 지지로 바뀝니다. AV합선도 똑같습니다.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것이 추세가 전환되면서
지지선으로 이제 바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지저항하고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장이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 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서 새로 또 그래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걸 이제 따온 건데요. 장이 쭉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찍고 방향 전환을 쭉 합니다. 그럼 여기를 첫 번째 앵커로 찍으면 이 초록색 AVO 앞선이 이제 그려지고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여기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로 여겨서 여기서부터 또 신규로 또 AVO 앞선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서로 이제 비교해 보려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AVO 앞선이 쭉 그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터치할까 말까 하다 또 올라갔다가 여기를 또 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바톤을 터치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핸드오프를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중요한 맥자리에 계속 이런 걸 찍다 보면 한 5개, 6개 AVO 앞선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도 쓰시면서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찍은 거에는 닫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찍은 거는 한 번 닫고는 그 다음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용한 도구로 안 쓰여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맥점이. 그래서 이렇게 앵커를 잡고 중요한 점을 따라가면서 찍어야 된다 하는 건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걸 뭐 한 번 설명드려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AVI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전에서. 핸드오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는 상승을 보셨잖아요. 이제 하락입니다. 하락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이제 찍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풀백을 해서 거의 가까이 가죠. 그럼 이럴 때 이제 판단합니다.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맥자리 하나 찍자 해서 두 번째 핸드오프를 바톤 타치를 받은 AVIB 여기 또 찍히게 되고요. 그럼 또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를 또 주가가 여기 찍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새로 또 찍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또 만들어지고요. 요렇게. 그럼 여기 새로 만들어진 또 AVI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여기 또 찍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는 얘가 거기를 또 타고는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새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핸드오프다, 즉 바톤 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기하게 요 자리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오프가 있었으면 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데요. 핀치는 뭐냐? 최저점에다가 AV 합선을 찍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다가 또 AV 합선을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좁혀 내려옵니다. 즉 에너지를 쭉 함축을 하다가 결국 한쪽으로 돌파하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핀치의 의미는 뭐냐? 매도와 매수세가 막 싸우는 격전장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한쪽으로 튀는 거죠.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는 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죠. 요게 이제 핀치다 해서 핀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점에 앵커를 찍고요.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따고 내려오죠. 주가도. 그 다음에 최저점이 됐을 때 또 탁 찍습니다. 그럼 이건 쭉 좁혀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에너지를 좁혀오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또 하향 추세로 합니다. 그래서 힘을 응축하는 데다.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걸로도 판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기도 박스권이다. 박스권 하향 돌파, 핀치 하향 돌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핀치 매매를 하는 건데 거기를 좀 확대해 본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박스권에서 이제 하락을 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한번 돌림목을 주고 여기서부터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탑은 어디다 두느냐? 이 위에 AV 앞선에다가 스탑 로스를 걸어라. 그래서 이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2배, 3배, 4배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첫 번째 돌파가 아니라 항상 되돌림을 주고 큰 음봉이 났을 때 진입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개인들이 매매하다 보면 급합니다. 터치만 하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지 해가지고 바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진입했다면은 다시 반대로 가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트레이딩 할 때는 들어가셨으면 스탑은 항상 걸어 놓으셔야 된다.
스탑은 이제 당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잃고 나중에 이만큼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전 매매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갭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갭이 튈 때마다 V합선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갭 나고 그 자리를 몇 번 치다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죠.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갭을 놓쳤다 해도 갭 자리에 V합선, AV합선을 그리고 거기서 좀 기다렸다가 시그널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브레이크아웃 갭입니다. 지금 횡보하다가 갭으로 돌파를 한 거고, 이거는 컨티뉴에이션 갭이라고 해서 상승 추세에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AV 합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그려지게 되겠고요. 갭 있고 여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승하게 되죠. 또 그다음에 이거는 익저스천 갭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빠지는 듯 하다가 갭으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쭉 빠져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나왔을 때 여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클릭을 해서 AV 합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만들면 이게 고점 형성을 하는 그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보시면 이제 핀치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고점 찍었잖아요. 거기서부터 AV 합선을 이제 일봉에다가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실은 거기를 계속 타고 내려온 셈이죠. 테슬라는요. 그다음 여기다가 추세 전환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오면 약간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4월달 저점이잖아요. 최저로 많이 빠졌던 가장 저점에 또 AV 합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지금 저 위에 있는 거랑 이 아래에 있는 거랑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핀치입니다. 힘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를 뚫었는데 아직 거래가 그렇게 안 실려줬습니다. 거래가 이 정도 실린다고 그러면은 좀 저기 할 텐데 아직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승 추세는 탔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두 번은 더 테스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315불 정도 아마 추격 매수했을 거예요. 그게 이 자리였습니다. 가격 내놓고 돌파할 때 따라 사는 이제 이런 전략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테슬라는 눌림보다도 이제부터 슬슬 올라가는 에너지를 쌓는 구간에 들어오겠구나 하는 거를 아주 넓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뭐냐, IPO 전략에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서클입니다. 보십시오. 상장된 날 딱 AVI를 클릭했더니 이 선이 지지가 돼서 계속 오릅니다. 또 여기 와서 부딪혔죠. 여기 부딪혔죠. 여기 또 부딪혀 내려왔죠.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지표입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 부딪힐 때마다 사고 좀 올라가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으면 돈 좀 벌었네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IPO에는 다른 지표 쓸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태생이 짧기 때문에. 근데 이 AV합 지표는 왜 잘 맞느냐,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같이 믹스를 해서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잘 반영된 지표입니다. 여기는 이평선도 안 그려집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어 위브입니다. 코어 위브 봐도 여기서부터 처음서부터 AV합 지표 쭉 찍어보면요, 올랐다가 거기 깨졌다가 이제 쭉 힘을 모으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진입을 했으면 사실은 수익 많이 났죠. 그리고는 지금 여기를 터치하러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AV합은 주관, 트레이더 자신이 중요한 맥점에다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나고 보면 최저점이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최저점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선에다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올라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벌써 이 AV합선에는 지난 3일 전서부터 터치를 했죠. 그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매수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 얼마에 놓고 매수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코어웨이브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맥점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IPO 주식에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그마가 올라올 때도 제가 이걸 활용할 때, 그리고 IPO에는 몇 가지 좀 써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는 지금 일봉에다 이거 붙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분봉에다 붙여서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 못 잡았다 해도 둘째 날부터 하는 전략이 있고 셋째 날부터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에 영상 또 만들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AV압은 이렇게 뭐 글로 말씀으로 드려서는 한 번에는 감이 안 오세요. 자꾸 그래프에 그려보시고 반복적으로 해보시고 여기도 찍어보시고 저기도 찍어보시고 뭐 주봉에도 맞춰보시고 뭐 분봉에도 맞춰보시고 하시면서 자꾸 활용을 하시면 이게 본인께 되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쭉 매매를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거는 결국 시장은 사람의 심리다. 근데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이 AVWAP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앵커드 AVWAP 그 심리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 이거를 깨우치신다면은 시장의 얘기를 읽는 새로운 뭐 렌즈, 현미경 이런 거를 득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이소룡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런데 누가 가장 두려우냐?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가장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맞는 거죠.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다고 막 뭐 많이 아나요? 아니죠. 한 가지만 깊게 파셔도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AVWAP은 진짜로 중요한 지표니까요. 좀 꼭 공부하시고 본인 걸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엑스텐은 투자 매매 병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연 24% 이상은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운용, 이 AVWAP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전날 V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데이 트레이딩용이고요. 네, AVWAP은 사실은 저희처럼 스윙 트레이딩 혹은 긴 투자 하시는데도 꼭 필요한 툴입니다. 그 맥점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써보시면 금방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